예를 들면은 투시책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에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선을 한 점에 모으면 된대. 왜 모아야 되는지 모름. 여러분 그렇게 하면 투시 공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거 추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책이 워낙에 내용이 충실해가지고 예전에 이거 이 책 보고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한번 리뷰했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 독학러들의 구원 같은 약간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책이 워낙에 반응이 좋았는지 시리즈가 계속 나왔더라고요. 짠! 인체 드로잉, 공간 드로잉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는데요. 이게 인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포즈 드로잉이랑은 조금 비슷한 듯 달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의 모양새를 그릴 줄 알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가, 다양한 포즈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포즈의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연습 위주라고 하면은 얘는 진짜로 그냥 이제 사람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그런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사실 얘가 조금 더 추천하고 싶네요. 자연스러운 공간 드로잉. 이게 오늘 주인공이죠. 이 책은 바로 투시 원근법 레슨 이라는 투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투시가 어렵죠? 투시는 어려운 게 맞아. 이론은 간단한데 그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이랄까? 수학의 이론이란 것도 결국에는 식 하나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식 하나를 이해하기 위한 서론이 길잖아요? 약간 투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결론은 되게 깔끔따리한데 그 결론을 이해하기 위한 그 여정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투시가 쉬운데 쉽지 않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 투시를 많이 그려보고 많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투시 책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게 드디어 그런 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투시 독학하기에 좋은 책 같은 거 없을까요?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사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마땅치 않았거든요. 책을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사보긴 해요. 저도 이제 또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좀 좋은 책 나온 것 같다 하면은 누군가 이제 추천한다 하면은 보통 사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투시 책은 항상 이제 볼 때마다 근데 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 뭐 어떤 투시 책이든 간에 그런 되게 아쉬운 느낌이 이렇게 물렁물렁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책이 드디어 약간 그거를 좀 해결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는 투시 기본 이론, 투시 원근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실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풀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이 책 시리즈의 특징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리려면은 이런 순서대로 그린다라는 이런 문제집이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것도 꽤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굉장히 두께가 있는 편이에요. 그 정도로 안에 문제랑 문제의 풀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문제의 풀이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가능하다면은 이 책을 교재로 쓰고 싶을 정도예요. 왜곡된 공간에 대한 정보도 있나요? 근데 말인즉슨 약간 광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갈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투시 기본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내용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 책의 이 초반 부분, 원근법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듣고 이 책을 보면서 마키아토님이 얘기했던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읊어보면 좀 더 쉬울 거예요. 혼자서 그냥 마냥 책을 보는 것보다. 원근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크기 원근법. 요거는 이제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거는 가까이에 있는 것 그리고 멀리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림이 사실은 납작한 종이짝이잖아요. 그쵸? 이 종이짝인데도 어떤 것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거를 착시를 일으키기 위한 많은 기술들을 이제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원근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기원근법. 멀리 있는 거가 조금 더 이제 흐려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게 색원근법. 멀리 있을수록 이제 색상 그 빛 색깔이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중첩. 중첩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근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어렵고도 유명하다고 말해지는 게 바로 이 투시 원근법이죠. 투시 원근법은 사실상 크기 원근법이랑 같은 맥락인데요. 가까이에 있는 것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선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박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박스를 일렬로 짜자자자짝 늘어났다고 쳐봐요. 근데 늘어났는데 이 박스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으면은 멀리 있을수록 조금씩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 점처럼 돼버리겠죠. 그 점을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소실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두 개의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은 기본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선이죠. 근데 이 평행선이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됩니다. 왜냐면은 멀어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빈 공간조차도 멀어지면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 선들이 전부 다 평행하는 선이죠. 엄연히 말하면 이게 왜 평행선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봤을 땐 기울어져 보이지만은 내가 여기서 서서 이쪽으로 지하철역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아마 요 노란 선이랑 이쪽이 선들, 이 천장에 있는 이 선들 전부 다 평행하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삐딱하게 보고 있으면은 그 평행선들이 하나의 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왜냐면은 내가 가까이에 있는 쪽은 크고 멀리 있는 쪽은 작아지기 때문에 평행선의 공간이 축소하면서 하나의 점으로 완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작아져서 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베니싱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소실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투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투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소실점을 그냥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투시 책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에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선을 한 점에 모으면 된대. 왜 모아야 되는지 모름. 여러분 그렇게 하면 투시 공부 못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투시가 이론 자체는 간단해요. 멀어지면 작아진다는 게 기본 이론이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게 이렇게 점만 이었다가는 이 투시에 이게 왜 줄어드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그냥 점을 그냥 선을 다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실점의 조건이 있어요. 평행선이어야지 한 소실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만약에 선이 평행하지 않고 한쪽이 이렇게 삐딱했으면은요, 얘는요 소실점이 저쪽에 생깁니다. 얘는 소실점이 절로 가는데요, 얘는 절로 가요. 그래서 소실점을 같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소실점은 근본적으로 평행선들끼리만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 평행하지 않으면은 소실점을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 투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소실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초반에 이 책에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를 잘 기억을 하면서 한번 요게 이 소실점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눈높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레벨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눈높이를 표현하는 선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레벨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난해해요. 요거 같은 경우엔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레벨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투시의 가장 기본이라 일컬어지는 이 소실점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요, 여러분 투시 마스터한 겁니다. 이론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 아이레벨하고 소실점만 이해하잖아? 그러면은 투시 이제 다 끝난 거야. 덮어. 이제 필요 없어. 네, 나 투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요, 소실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 걸까? 눈높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걸까?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투시를 빨리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몇 번씩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레벨이라든지 뭐 소실점이라든지 이걸 보면 설명이 이렇게 다 하나씩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게 섬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런 것들 그냥 그림만 보고 나 글씨 싫어, 글씨 안 읽어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소실점을 왜 잡고 있지? 왜 아이레벨이 여기에 있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하시면은 이 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투시는 아이레벨, 그러니까 눈높이와 소실점, 그 두 개만 정복하면 돼.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그렇게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배우고 싶다면 아토리얼에서 만나. 재미가 재능이 될 때까지 아토리얼.